제2부 전쟁과 변혁, 그리고 여왕의 유산. 648년 3월 봄이 왔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장군 의직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서쪽 변경을 쳤습니다. 요거성이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열흘 만에 10개가 넘는 성이 백제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진덕 여왕은 다시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또 장군을 불러야 하는구려. 전하, 신은 군인입니다. 전하의 명이 있는 곳이 신의 전장입니다. 김유신은 갑옷을 입고 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적을 포위한다. 협공으로 숨통을 조른다. 신라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제군을 향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의직은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군사가. 백제군이 흔들렸습니다. 김유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격. 신라군이 백제군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백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나는 적을 김유신은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날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진덕 여왕은 기뻐하며 사졸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공이 큰 자에게는 후한상을, 그보다 작은 자에게도 차등 있게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49년 8월 또다시 백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좌장 은상이 정병 7천을 이끌고 왔습니다.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했습니다. 진덕 여왕은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 축지, 천존에게 명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백제의 기세를 꺾어야 하오. 장군들이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싸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도살성 아래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이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내일이 결전이 될 것이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계략이 필요하오. 김유신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늘 밤 백제인들이 와서 염탐할 것이오. 어떻게 아십니까? 적장 은상은 신중한 자요. 반드시 우리 군영을 살필 것이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짐짓 모르는 척하라. 함부로 누구냐고 묻지 말라. 그리고 김유신은 사람을 시켜 군영 안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벽을 경고히 하고 움직이지 말라. 내일 응원군이 온다. 응원군이 도착하면 그때 싸움을 결판내겠다. 벽을 더 높이 쌓아라. 군영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제의 첩자가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은상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장군,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신라군에게 내일 응원군이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은상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벽을 더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응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은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원군이 오면 우리가 위험하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은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응원군이 오는 것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지만 만약 정말로 온다면. 날이 밝았습니다. 은상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라군이 진격해왔습니다. 전군 돌격. 김유신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라군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백제군은 당황했습니다. 응원군은 어디 있는가? 저들이 먼저 공격해온다. 은상이 외쳤습니다. 대열을 갖춰라. 흔들리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제군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신라군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백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은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군 진춘이 적진 깊숙이 돌진했습니다. 장군 축지가 적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장군 천존이 백제군의 측면을 쳤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중앙을 뚫었습니다. 백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달아나는 자들을 신라군이 추격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군졸 8,98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전마 만피를 획득했습니다. 병장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 이기는 것이다.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진덕 여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경들의 노고가 컸소. 나라를 지켜주어 고맙소. 한편 진덕 여왕은 다른 변화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49년 정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덕 여왕이 조정에 나타났을 때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여왕은 당나라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중국식 광모,
신라의 전통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중국의 의관을 착용할 것이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의 복장을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진덕 여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하오. 강해지려면 배워야 하오.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신라의 관료들은 화려한 당나라 복식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 전통의 신라 복장을 벗었습니다. 중화의 문명을 입은 것입니다. 650년 진덕 여왕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아름다운 비단을 짰습니다. 그리고 오원태평송을 지었습니다. 김춘추의 아들 범민을 불렀습니다. 범민, 이것을 당 고종에게 전하시오. 예, 전하. 범민은 비단과 시를 들고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 고종은 진덕 여왕의 시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당나라가 왕업을 개창하니 높기 높은 황제의 포부 창성도 하여라. 전쟁을 그치니 천하가 안정되고 문치를 닦아 대대로 있게 하였도다. 하늘의 뜻을 잘 받더니 은혜의 비가 내리고 만물을 다스림에 저마다 미덕을 머금었도다. 고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라의 여왕이 직접 이런 시를 지었다니 참으로 문명의 나라로다. 고종은 범민을 태부경으로 임명해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진덕 여왕은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짐이 결정한 것이 있어. 전하,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할 것이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우리 고유의 연호를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진덕 여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화 연호는 오늘로 끝이오. 내일부터 영이 연호를 쓸 것이오. 하지만 전하, 허풍왕 이래 120여 년 동안 알고 있어. 진덕 여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오. 백제와 고구려를 막으려면 당나라의 힘이 필요하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허풍왕 이래 이어져 온 독자 연호의 전통이 막을 내렸습니다. 651년 정월 초하루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덕 여왕은 조원전에 나아갔습니다. 백관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모두 당나라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왕 앞에서 백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등, 전하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하정례. 새해를 축하하는 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도 당나라의 제도였습니다. 2월 진덕 여왕은 또 다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품주를 집사합으로 꽂힌다. 품주는 오랜 역사를 가진 관청이었습니다. 재정과 왕정의 기밀을 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집사합으로 바꾸고 왕정의 기밀만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파진찬 축지를 집사 중시로 삼았습니다. 축지, 경이 기밀사무를 관장하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4월에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골로서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올을 지니게 하라. 아올, 상하로 만든 홀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라도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652년 3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봄인데 서울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봄에 눈이 오다니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그리고 그날 밤 왕궁의 남쪽 문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여왕의 개혁이 너무 급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전통을 버린 것에 대한 징조다. 진덕 여왕은 무너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여왕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54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진덕 여왕은 병이 들었습니다. 8년간의 통치로 지친 몸, 수많은 전쟁과 개혁의 무게, 여왕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전하, 어떻게 하시렵니까? 진덕 여왕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짐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전하, 괜찮소. 여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짐은 할 일을 다 했소. 백제를 막았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소. 나라를 개혁했소.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오. 3월 어느 날 진덕 여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8년 신라의 두 번째 여왕이자 마지막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궁궐 안에 곡소리가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사량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소식을 듣고 애도했습니다. 영광문에 나아가 조문했습니다. 태상승 장문수를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계부이동 3사를 추중했습니다.
비단 300단을 내렸습니다. 먼 나라의 황제도 신라의 여왕을 애도한 것입니다. 진덕 여왕이 승하한 후 신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조역 허세부터 진덕왕까지 28명의 왕은 성골이었다. 이제 성골의 시대는 끝났다. 다음 왕은 김춘추였습니다. 무열왕. 그는 진골이었습니다. 무열왕부터는 진골이다. 성골의 시대가 끝나고 진골의 시대가 시작된다. 신라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진덕여왕. 그녀는 난세의 왕위에 올라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백제와 싸워 이겼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신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고유의 연호를 버리고 당나라 연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전통 복장을 벗고 중국 복식을 입었습니다. 관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삼국통일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전통을 버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나라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647년부터 654년까지 짧은 8년. 하지만 그 8년은 신라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왕이 뿌린 씨앗은 무열왕과 문무왕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676년 삼국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진덕 여왕이 당나라와 맺은 동맹, 그녀가 시작한 개혁, 그 모든 것이 삼국통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여왕, 진덕 여왕.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았지만 여자이기에 더욱 강해야 했던 여왕. 그녀는 신라를 지켰고 신라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덕 여왕의 이야기입니다.